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순간 이거 바퀴 달린 거 아니에요? 자동 아니에요? 2년 동안 지금 살아본 집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사용자한테 잘 맞춰진 것 같아요. 1년의 감도랑 2년의 감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인테리어 처음에 실장님이 잡아주실 때 IoT를 생각을 하시냐라고 여쭤봤었을 벌써 때 2년 됐죠. 그러니까요. 요 5개 등, 여기 식탁등을 IoT 되는 녀석으로 해주신 게 원용이 돼서 지금 결국 그걸로 인해서 아 이런 거구나 있는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특정 회사 제품으로 다 바꿨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딱 그냥 베이스만 딱 만들어주고 이 공간만 되게 다양하게 쓰시겠다고 하셔서 IoT를 저는 딱 요 한 공간만 잡아드렸는데 지금 뭐 전체가 다 IoT가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을 배려한 센서들, 뭐 카메라 이런 것들 요즘 분들한테 되게 팁이 될 수 있는 내용 같거든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집들은 항상 80% 정도만 하고 나머지 20%를 채운다라고 했을 때 서재도 되게 잘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IoT나 이런 것들도 생각 외로 되게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집을 저희가 2년째 쓰고 계시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거와 조금 다르게 쓰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다르게 쓰고 있다기보다는 아까 실장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20%는 제가 그냥 만드는 공간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바꿔가고 만들어가는 게 나름 소소하고 재밌더라고요. 저희를 찾아왔을 때 어쨌든 당초 예산보다는 맞아요. 한 30% 이상을 오버해서 투자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나 이런 건 없으세요? 제 입장에서는 이 집이 2번째 인테리어거든요. 그 전에 인테리어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저렴하게 했어요. 그때 했었을 때도 제가 봤었을 때는 제 나름대로 좀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잘 해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한 2년 조금 넘어가는 순간부터 결로가 생긴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했었던 분들의 대응 방법과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사실은 실장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었어요. 제가 실장님이 마음에 들었던 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 기본부터 하나하나 하려고 하셨던 게 너무 와닿아서 적은 견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금액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6천에 저희가 뭐 시작을 예산을 잡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샤시랑 뭐 기본 환경 개선하고 최초에 조그만 공간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소통을 하면서 취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예민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 금액을 더 지불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어쨌든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 사용했던 거에 대한 금액은 후회가 없을 정도로 이 공간을 잘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금액들이 추가됐는데 이제 그러면 제일 만족스러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다 마음에 드는데 일단 제 공간이 조금 더 생겼다. 원래 딱 진짜 한 60cm에 60cm 정도의 딱 그 책상만 넣기로 했던 맞아요, 건데 맞아요.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실은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져 있는 일반 가정집의 형태인데 형틀을 깨부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이 집을 매수할 때서부터 사실은 애들 면학 분위기 때문에라도 여기를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에 이 공간에서 TV를 보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밥을 먹이고 여기서 뭐 숙제를 봐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간을 그렇게 쓰자 라는 게 저희 부부의 니즈였고 거기에 정확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을 기존에 한 개였던 거를 두 개로 분리하면서 만들어진 이점들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동성이 아니라 이성이라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화장실을 나눠줘야 될 순간이 생기거든요. 화장실이 하나였다라면 내가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누가 씻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행위들이 다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텐데 물리적으로 나눠버리니까 그런 상황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의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방을, 저 큰 방을 두 개로 나누면서 서로 똑같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반을 나눴죠. 그렇죠.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공평하다라는 게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투닥거리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아쉽거나 그런 건 음. 없으세요? 저도 사실은 안방을 애들 방으로 주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써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거 외에는 크게 뭐 할 것도 아닌데 안방이라고 해서 뭐 장롱 하나에 침대 하나에 나머지는 뭐 화장대 정도?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도 안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간들이 비어있게 되는 거 생길 수 있는데, 그 공간에 애들한테 줘버리고 우리는 더 컴팩트하게 쓰면서 하는 삶의 질은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차라리 애들 방을 저렇게 실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두 개로 나눠서 자기 공간 확실하게 구분되고, 옷방 생겼고 컴퓨터 방 및 뭐 자유 공간 생겼고 자는 방 있고,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없는 공간. 그럼 어떻게 보면 작은 방이 이제 침실이 됐잖아요. 근데 워낙 처음에 이 공간을 계획하셨을 때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이 집중할 땐 집중하고 포기할 땐 과감히 포기하자. 그 부분에서 저희는 흔쾌히 오케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방을 어떻게 보면 L자 형태로 꼈는데 이게 사용량에 따라서는 누군가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커피를 만드는 동선을 보니까 이게 왕복해야 되는 동선이 조금 먼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주방에서 아내분의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딱히 힘들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여기서 저기 걸어봤자 몇 걸음 안 가요. 이 공간에서 만약에 저기에다가 식탁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좁아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것저것 넣어서, 물론 몸은 편할 수 있겠지만 육안으로 봤었을 때 되게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면 오히려 집에서 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거든요. 불편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불편한 거가 대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을 이제 포기하고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것도 큰 불편함이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를 찾아왔을 때 완전 새로운 공간 레이아웃이잖아요.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시하는 것도 안방을 포기하라고 하는 약간 과감한 말씀을 해드리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반으로 나눠서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도 되게 힘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객님이 받아들였던 그때의 생각은 어땠었어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환경 개선 본사가 아니라 저한테 맞춤형 구조를 만들고 뭐 어떤 것들을 바꾼다라고 했었을 때는 왜 굳이 이 건설사가 만들어 놓은 포멀한 양식에 내 생활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로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내 돈 들여서 내가 이렇게 바꾸는데 나한테 가장 맞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정답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다음에도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실 건데, 그때 이제 이 인테리어 했을 때 가지고 가고 싶은 거와 포기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물건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음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져가고 싶은 거는 이 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순환 구조. 네. 이 드레스룸에서 주방으로 가고 세탁실로 가는 구조 형태요. 그러니까 이 좁은, 어떻게 보면 좁을 수도 있는 평형에서 동선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되면 내가 이거는 비용 대비 투자한 게 조금 효과가 좀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진짜로.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좋으신 거네요. 이 집을 지금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좋아서 저는 좋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 정도로 잡소리 없게끔 집을 만들어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긴 시간 인터뷰를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집을 구경하게끔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뭐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실장님이랑 한번 만나보시면 다른 대표님들에게서 느끼실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좋은 정보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돈이 좀 이렇게 빠듯해서 네. 사실은 이 평평하게 바닥 수평을 잡는 작업을 못했죠. 결론적으로 이 트롤리를 살면서 보니까 바닥 구배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이게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순간 이거 바퀴 달린 거 아니에요? 자동 아니에요? 소비자분들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금액을 아끼려고 과정 중에 공정을 하나 뺀 거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 2,300을 하시는 거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걸 한다는 거다. 200, 2,300에 뭐 여유가 있다. 그럼 하실 수 있다.